저는 직전 사회를 맡은 도민정부위원회 연구위원 문만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도민정부위원회는 도민공감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카데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 도정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도민공감대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중심 정책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오늘 양덕순 행정학과 교수님이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러 토론자들이 토론으로 이어지는 한 2시간 정도 진행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다함께 미래로 인수위원장이신 송석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직 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원입니다. 오늘로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일주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도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께서는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 역시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4년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도민 중심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주는 공명지조가 아닌 사회 대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인수위원회는 파사현장의 마음으로 제주사회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래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도 그 일환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6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첫 순서로 도민사회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들의 시선에서 진단해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미래의 설계를 가늠해보는 아카데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도민들과 함께 공론을 확산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덕순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강병삼 도민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전문위원님, 행정지원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5분 도시 실현, 20개 상장기업 유치 전략, 사각지대 없는 제주형 복지체계, 청년보장제 도입 방안, 생태계 지불 서비스 등 핵심 과제를 총 6회에 걸쳐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은 정책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원장으로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오영훈 당선인이 말씀하신 실용을 바탕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4년 제주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설계하겠다는 각오로 짧은 기간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뛰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함께 미래로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병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 중에 3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우리 갈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게 되는 도민통합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되는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문제 등 이런 도민들의 주권과 관련된 도민주권 그리고 도정혁신을 담당하는 그런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주제는 그동안 많은 제주도민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행정시 체제로 시군 통합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없어진 후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폐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있으셨고, 그러기에 이제 이번 당선인께서도 6개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두고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도민정부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과 특히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도민들께서 참여하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의견들을 듣고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혜정 선생님 이거 몇 분 정도 발표하면 되죠? 한 20분 정도 할까요? 20분에서 25분?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저희 대학교 행정학과의 양덕순 교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는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특별자치도 추진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뭐냐? 국방외교 등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한 모든 것들을 제한 모든 권한을 가진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입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냈죠. 지난 15년간 인구, GRDP, 관광객수, 재정 수입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 성과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인해서 된 것인지는 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개방했다는 효과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느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도뿐만 아니라 4개의 시군의 의사결정을 가지면 안 된다. 추진상의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고요. 그 당시 폐지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행정의 민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 즉 내가 주인인 것을 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 법정화하거나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면 주민의 행정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고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훼손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인식이 도민들 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남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요. 이런 것은 4개의 기초자치단체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행정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도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기초자치단체,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보면, 6.3 지방선거를 보면 4분의 도지사 후보가 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라일보의 2021년 신년을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제주도의 가장 큰 시각차이는 뭐였느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를 회복하거나 부활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주의 여건과 특성이 많은 제주만의 지방자치고 계층구조 개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데 요거에 대한 시각차가 중앙정부하고 제주도가 있었는데 강원특별자치 또는 메가시티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자치를 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전제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한해서는 기관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주제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도는 도지사 지역주민들이 뽑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들 지역주민들이 뽑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적 접근을 하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결기관을 담당한 것을 우리는 기관 구성에 있어서 통합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우리는 이런 자율성을 가졌는데 이게 2021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이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손대어보자. 그래서 전국 최초의 기관 통합형으로 접근해보는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사무 배분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도입된다면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주에 맞게 새롭게 편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체제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 배경과 뭐 한계, 요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제주를 방문했고요. 그 전에 제주는 제주에 맞는 계층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는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조직이 대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행정의 비효율성, 비용 낭비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주 지역에서 제주에 맞는 계층 구조를 모색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왔을 때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거죠. 도에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면 계층 구조의 것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해보라. 그에 맞는 권한을 주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칫 많은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이냐 인식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저번에 우리가 신청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 중앙정부는 전제 조건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현재의 행정시 두 개지의 체제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투표율이 36.7%만 참여했는데 이렇게 나온 게 다 보시는 것처럼 서귀포시하고 남쪽은 기초자치단체 반대쪽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투표에 대한 불참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투표율이 36.7%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현재의 행정시 체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시 할 때 목적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산남과 삼북 지역 간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나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다만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 내 생각이 도정 운영에 반영되는 걸 우리가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화시키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주민 참여 방법을 통해서 이 행정의 민주성은 해고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렇지 않더라.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가 제주도의 주인임을 잊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목적, 제주지역 간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민주성 도모됐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무원 수입 변화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이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윤원수 박사의 조사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민주성도 결코 나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폐지 목적이 과연 달성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초자치단체 폐지로서 느끼는 것들은 도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항상 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쟁점이 됐다는 것 자체가 행정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 개편시 전제 요건의 행정의 민주성이 후퇴됐다. 뭐 광역의원 수준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정화했다고 해서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완되는 건 아니더라. 행정의 민주성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자를 뽑았을 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차선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로 해보자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첫 번째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설정의 기본 방향, 검토 가능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무엇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설정은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주도민이 주인임을 인식하는 것,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것은 훼손되지 않는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를 법정화되거나 새로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주민발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이 보완은 될 수 있더라도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더라. 가장 높여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운영하는 사람을 직접 뽑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관 구성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형태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장 뽑고 그다음에 지방의원 뽑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는 어떻습니까? 의원들만 뽑죠. 그리고 다수당에서 집행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는 기관 대립형, 대통령 중심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똑같은 기관 구성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러한 기관 구성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역의 정치 권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쉽게 시도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한번 기존과는 다른 기관통합형을 통해서 선도적 시범적 역할을 하자. 그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은 우리가 제주도가 전국에서 1%에 해당되는데 똑똑함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위 1%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잘난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혼자 지역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똑똑한 사람들 전체가 모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역을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기관 통합형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경쟁 도모와 지역관계.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있을 때는 이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건전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에서의 가장 큰 철학, 기본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남을 따라 사는 행복이 아니고 자기의 역량, 자기의 성격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산남지역과 삼북지역, 제주도가 한라산이라는 것을 가운데 둬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서적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자치단체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도민들이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해결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러면 제주형 기초자치를 도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력자치단체의 정치 이해관계자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치 관련자들이 상당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경우에 제주도가 수행할 업무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업무를 재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재설정, 우리는 이거를 한번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토 가능한 대안은 아까 이야기했던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만 구성합니다. 의회 의원들만 선출을 통해서 하고 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그중에 시장 군수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군수는 명예직으로 놔두고 시장 관리인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을 임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관 대리평은 시장 군수도 직접 지역 주민들이 뽑고 그 다음에 기초의원들도 뽑는 것입니다. 상호 경쟁. 그러나 이거는 대리평적 접근을 하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것을 양대축으로 해가지고 저기 별첨자료에 보면 그 다양한 기관 구성이 있습니다. 그 기관 구성 중에 어느 것이 제주의 정서, 여건,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또는 미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뭐냐라는 고민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관 구성, 이게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전문 용어라서 쏙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기관 대리평을 대통령 중심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 중심제 형태의 지방정부 구성이다. 의원 내각제는 기관 통합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기관 통합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 재조정, 그 다음에 강력자치단체와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재배분,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가 특별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임의조항이 아니라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영훈 당선자가 3월 14일날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 내용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뒀고 또 하나 기관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기관 구성을 도입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조례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기관 구성을 다르게 할 때도 주민투표를 꼭 필요로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고민거리가 생겼다라고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함으로써 우리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됐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다.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와 새롭게 생겨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제주도하고 2군 2시 체제의 관계 회복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아무런 명분도 없다. 이거는 여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또는 경기도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역할 그런 것에 접근은 안 된다. 제주에 맞게 새롭게 설정을 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 국제자치주의인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설정이 필요하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란보다는 이안.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인 업무운동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역할 재정립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생활자치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은 주민공모제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임명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부 간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구역에는 여러 가지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요. 주민 참여, 통제된 행정의 민주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치구역을 조정을 한번 해봤더니 현행 체제 1도 2시 또는 뭐 선거구 3시, 그다음에 옛날처럼 2시 2군 체제,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 동제주군. 근데 여기에서는 맞아 제주시 외곽 지역은 동전이나 소지에 표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1도 6시 체제라고 해서 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제주시 기존의 제주시가 너무 비대화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일부는 서제주시나 동제주시에 편입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 영역을 수행을 할 텐데 전문 영역에서 과연 어떤 자치단체 수를 하는 게 적정한지 비용의 문제도 있고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 영역들이라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으면 그거는 자치구역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발휘하고 반면에 행정의 효율성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적정의 지방자치단체 수를 찾는 묘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것을 통과된다는 전제로 하면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가 행안부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설득이 돼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그래서 행안부가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한번 주민투표를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 구성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하면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앙 업무인 기초자치 신설에 대한 주민투표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구성의 새로운 형태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주민투표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자칫하면 4년에 두 번의 주민투표와 한 번의 원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주민투표상에는 공직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두 번의 주민투표와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 자칫하면 4년을 이러한 투표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영훈 도정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원샷에 처리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윤수혜 위원장님 방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시더라고요. 제지형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을 그려놓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붙일 때 그때 이런 완샷이 하자. 저도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한 번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완샷으로
도민 피로감 없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있는데 저번에 행정시장 직선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 다시 재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범도민 제주형 기초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거는 정파, 이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임을 만들어주겠다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종 정의당, 독생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다 포함시켜서 이 범도민 제주형 기초자치단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만의 노력으로 안 되니 대한민국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협의회가 있고 대한민국 여장협회 MOU를 통해서 이러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은 뭐 체제 개편위원회 도민 참여단 구성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00 중간 정도, 2024년 정도, 4년 정도, 그건 아마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대개 4년이라고 하는 기간, 2026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일상적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내내 오는 도정이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별자치도는 제주 여건과 특성이 많은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강원특별자치, 그 다음에 메가시티 등을 통해서 이제 상실됐다. 그 다음에 선거 때마다 이 행정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도민 역량 그만 분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행정이념의 최우선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도민이 주인임을 인식하는 그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방분권 시대의 주민 참여 풀뿌리 문제는 어떻게 훼손되지 않냐 이런 문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다시 한번 기강구성 당화에 대한 시범적 운영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제주에 맞는 제주의 발전에 도민의 행복에 부합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 주제 발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에 써주신 양덕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리 시간을 가지고 바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 세종특위 위원 진희종입니다. 예, 우리 양덕순 교수님 저 발제 제가 뭐 미리 받아서 좀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감명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방향성 자체가 나름대로 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아카데미가 좀 상당히 생산적으로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이 아카데미는 이 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당선인을 비롯해서 재정당 후보들이 공히 주장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면서 어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이 어떤 선택 차원이 아니고 이 정해진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쩌면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토론은 1인당 한 5분씩 드리겠습니다. 5분씩 드리고 그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우리 또 양덕순 교수님이 발제를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어떤 추가 답변, 그 다음에 어떤 의견들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혹시 또 쟁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시간은 4시에 일단 끝나는 걸로 이렇게 주최 측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토론 순서는 우리 오임수 이제 제주도 자치행정과장님, 자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 그 다음에 양용혁 서귀포 뿔뿌리 민주주의 아카데미 준비위원장님, 그 다음에 양영일 제주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그 다음에 라정임 인수위원님, 그리고 우리 정민구 의원님 마지막으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과장님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일단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오임수입니다. 또 행정에서 나서 제일 나중에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기초자치단체 정책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을 하며 발제를 해주신 양덕순 제주도의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떤 제한적 도지사라든지 행정시장의 한계, 주민의 참여권 제한 등의 문제로 2차례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 번은 도의의 진정성과 공론화 시기 부적정을 이유로 도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 번은 정부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등 공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도민 공감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번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당선인께서는 기존 4개씩은 부활이 아닌 어떤 시대에 맞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더 크게 발전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역할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갈등 없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된 최적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확정하고 2026년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 어떤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8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어떤 연구용 과학지서 내용 등을 확정을 하고 연구 용역을 올 10월에 시작을 해서 전문가 도민 토론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행안부와 도의회와의 협의, 도민 홍보 설명회 등 공감대가 형성을 하는 어떤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60일 전에 어떤 주민투표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끝나는 이후에 도의회 동의를 걸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주민투표를 걸쳐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까지 결정이 되면 준비를 하고 2026년 7월 본격 출범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쟁점되는 사항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양덕순 교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는 용역 완료 전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8기 도정이 출범을 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새로운 8기 도정에서 대중앙 절충, 대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 구성의 형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아마 도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도민이 원하고 도가 좀 더 발전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후에 단일 행정체제로 된 지 약 16년 지남에 따라서 굳어진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구하기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설득 과정이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 4월에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3%가 돼야만이 유효투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25%만 넘더라도 그 주민투표는 유효한 투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번에 그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는 데 양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 또한 또 투표소에 관계없이 또 모두 개표를 하게 돼 있어서 어떻든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도입하는 데는 좋은 여건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주민투표가 선정이 되더라도 2026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2026년까지 또 다른 많은 산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주민투표가 결정된 이후에 그 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좀 크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17년여간 그 이어 논란이 종식되어서 더 이상 제주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윤수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선인이 어떤 핵심 공약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말의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과 적지 않은 어떤 난제들이 있긴 있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어나가는데 협조를 하겠다.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 선호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 이해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해서 17년간의 어떤 논쟁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쨌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이제 국회 설득이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보고요. 토론회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최대 쟁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선택지가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행 그 주민투표법 제15조에는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주민투표가 성사돼서 이루어진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이 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논의해왔던 이제 그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읍면동 대동제라든지 읍면동 자치 이런 대안들은 사실상 선택지에서 이렇게 배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다른 대안을 선호했던 도민들 입장에서는 현행 유지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강요받는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는 이렇게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쟁점은 주민투표 결과에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날 경우 자치구역을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를 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영훈 당선인께서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4개 시군 체제로는 이게 부적절하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대여섯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좀 논의가 일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이렇게 현재 2개 권역을 좀 3개 권역으로 제주도를 별도로 두고 어쨌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 2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자라는 의견이 저는 좀 대세가 아니었던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수를 보거나 아니면은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권역 그리고 문화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세계 권역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역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 이 문제는 지역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집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기관 대립형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 앞에 제주형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통합형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사실 기관 통합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민들께서는 아직 기관 통합형이 어떤 개념인지조차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인식이 또 그만큼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 또한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정보 역시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앞으로 좀 이제 치열한 좀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관
대립형이냐 기관 통합형이냐 이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기관 통합형의 경우 저희가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장을 이제 주민 직선제가 아니고 이제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이제 간선제로 이렇게 전환됐을 경우 도입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수용할지 그게 저는 이렇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기관 통합형은 그 지방 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총괄하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량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 4개 시군 체제 시절에 기초의회의 그 역할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자질, 역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만큼 우리 그 도민들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는지 저는 이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통합형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기초의회의 역량이 그만큼 이제 확보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특정 정당이 기초의회까지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집행과 그 의결 이런 전부에 사실상 그 이게 독점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 구성의 형태도 발제자께서는 이제 주민투표를 2번 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반드시 기관 구성 형태도 이렇게 달리할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도민들이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가야 도민들이 저는 이렇게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광일 상호시장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할 일은 아니고 하나만 얘기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민주성, 헌법의 기본 논리에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을 가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와 딸린 문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민주적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그 앞으로 그 추진 주체들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딸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떤 다양하게 제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최선의 정책적 대안 자치 모형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얼마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느냐 그런 게 어떤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 구체적인 어떤 답변은 나중에 우리 양 교수님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영일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장을 맡고 있는 양영일입니다.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인지 부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은 우리 오영훈 그 지사 당선인이 주요 공약이고 또 최근 당선인이 도내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도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고 좀 핫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 또 행정체제 개편 이런 부분이 이번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지난 10여 년째 계속 도민사회에서 도정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되고 대두되면서 사실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되면서 도민들도 상당히 그 피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그 우리 오영훈 당선인께서
주요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또 추진 의사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 도정이 임기 내에서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불가능이든 가능이든 또 어떤 변형된 형태의 자치단체이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번 임기 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들이 도민들이 해마다 때마다 피곤을 해서 좀 그런 바람으로 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 발지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토론자분들이 다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안 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 특별법 10조 제1항에는 아까 양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오늘 당선인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아마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저는 이 개정안 자체가 쉽게 통과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법 통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6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의 18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정부 설득할 만한 핑계거리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자체를 좀 제주다운 지자체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태클을 걸어올 여지가 조금은 이제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말 단합이 돼서 추진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거보다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세종시도 있긴 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로 물고 늘어져서 좀 이게 근거를 마련을 하고 중앙정부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지자체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 토론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인께서는 방송에서 한 5개 내지 6개의 지자체가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017년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안이 4개 권역입니다. 4개.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그 다음에 동제주시, 조천, 구자, 성산, 표선, 남원, 우도, 그 다음에 서제주시, 애월, 한림, 함경, 대정, 안덕, 추자 요렇게 해서 나누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그 권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정적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한 20만 정도의 인구의 도시가 도시 운영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토론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한 3개 권역 정도로 나누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지자체만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쉽게 이루어질까요, 지자체가?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자체를 언제 만드는데 당장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10여 년간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2011년도에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5년 한번 해보고 바꾸자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여 년간 있고라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정이 바뀌었다고 법이 그게 바뀔까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특별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좀 조정을 하고 행정시 형식으로든 조정을 하고 지금과는 다른 어떤 자율과 권한을 주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 도민들과 중앙정부 설득 명분을 찾고 향후에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뭔가 개실이 좀 있을 거 아닌가. 도민들 생각에도 뭔가 좀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인내하는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얘기하다가 또 없었던 걸로 법이 개정이 안 되고 못하겠다 하면 정말 많은 것을 저희가 놓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 방법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인수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초를 깔아놓고 점진적으로 지자체를 찾는 방법. 이 방법이 저희는 가장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지자체 도입만 포인트를 두고 추진을 한다면 지난 10여 년간에 그랬듯이 논의하다가 또 도민들만 피곤하게 만들고 아무 결실도 없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입 필요하다. 노력해볼 만하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추진한다면 4개 원역 내지는 3개 원역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적정하다. 단계별로 추진하자. 세 번째, 우선 지자체를 염두에 둔 행정시 체제, 지금보다 훨씬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행정시 체제를 먼저 구축을 하고 시행을 해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을 하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게 추진하는 게 정말 일부라도 결실을 맺고 우리 도민들한테 일부라도 자유를 또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영일 회장님 공직 생활도 좀 했었고 주민자치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지방자치라는 게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이고 진정한 행정체계는 보충성에 올려서 작동된다면 제주도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를 하겠다는데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기나마는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양영일 회장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고요. 아직은 뭐 중앙지권 영향이 워낙 커서 그리고 이제 집을 짓때 방을 맺게 할 것이냐는 저는 어떻든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집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문제도 상당히 유의미한 얘기라고 봅니다. 유의미한 얘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방면, 우회로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 발제자가 얘기했듯이 적정한 수준의 도민 합의를 거쳐서 원킬로 가서 17년 논란의 종말을 찍을 것인지 이것도 어떻든 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정임 인수위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정임 도민정보위원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 결정권 실현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남제주군, 북제주군이라는 도시 지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마음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를 설치한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요,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체감적으로 행정의 민주성은 떨어지고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고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단일 광역 체제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에 대한 약화, 그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부 행정기관의 창의성 상실은 심각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와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미 현행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해법은 법인격을 갖추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도민들에게 사실상 필요하고 이는 참정권 확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정권이라고 하는 원론적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직접 간접 국가 권력에 참가하는 그런 능동적 성질의 기본권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참정권은 실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주와 같은 법적 지위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제주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2년 내에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통해서 2026년 제9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이외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추진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제주도에서는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4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토론회 포문을 열으신 오임수 과장님께서 기 말씀해 주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계획은 상당히 행정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제주형 기초단체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이미 독점한 권력을 다시 나누는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또 현행 주민투표 발의권이 도지사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라는 관문도 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풀뿌리 기초자치권 확보라는 큰 틀에서 시작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통치 논리나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제주 도민들의 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권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포문이 열리고 아카데미의 포럼, 여러 가지의 형태로 토론들이 이어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정임 인수위원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뿔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공약의 어떤 비중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거라는 게 저는 공약을 가지고 도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약속대로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좀 약간의 지역적 좀 인식의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양용혁 뿔뿌리 민주주의 준비위원장을 이제 좀 나중에 토론 배치한 이유가 그 이유인데, 제주시라든가 아니면 뭐 농촌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보다는 2005년 투표할 당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치권이 훼손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회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양용혁 준비위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귀포
시군단위, 기초단체단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는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보면 모든 정책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귀포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뭐 제주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서귀포 사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럴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뭐 이런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제주 도민 전체를 고려한 말씀이 아니고 서귀포 시민으로서 서귀포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느끼는 뭐 상실감 아니면 소외감 이런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이 부분에서 양해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에 살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이런 정책이나 의사결정, 그 다음에 뭐 기초단체의 핵심이 되는 주요한 틀이 각 자치단체가 자기 의사결정권을 가져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즉 서귀포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권에 서귀포 사람이 배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서귀포가 소외되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서귀포의 이익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동의하고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이익은 누가 얘기할 것이며 서귀포의 권익은 또 누가 자치도를 향해서 보장해달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피상적인 것 같아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시범사업으로 이때는 시범사업을 하겠다. 도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왜 서귀포가 먼저 나서서 그걸 주장하느냐. 아니면 또 무슨 보조사업, 보조기관을 서귀포시에서 먼저 필요해서 설립하거나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제주도에는 없고 제주시에도 없는데 왜 서귀포에서 좀 심하게는 왜 먼저 설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서귀포 행정시장이 지금 우리가 빈번히 얘기되는 게 뭐냐면 도에 일개 과장마다도 못하다. 옛날 과거에 시군 기초단체가 존재할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이게 엄청난 격세지감입니다. 서귀포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서귀포가 법인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굳어가고 있다. 서귀포만에 법인격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기 군문에 있는 국제 ICC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주 ICC입니다. 서귀포 ICC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법인격이 있고 없고 차이가 우리는 그냥 넘기면 굉장한 이게 이런 현실 속에서 법인격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함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이 강제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강정도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있는 이런 기초자치단체로 존재했으면 아마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자체가 법인격이 없어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제가 MBC 인터뷰할 때 이게 기초단체가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 시민의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기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사는 고향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다. 예, 아다시피 기초단체가 폐지되고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자체도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이나 부활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을 가진 쪽이 사실은 서귀포시입니다. 근데 이러한 토론회 자체도 서귀포시에서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모두 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소외시킨다. 특별자치가 출범할 때 이런 개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역도 같이 동반성장하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모형으로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 토론에 저 혼자 와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이것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귀포 사람으로서. 몇 번 더 초대하고 여기 다 저희가 드리는 서귀포 사람은 이런 겁니다. 서귀포 출신에서 제주시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서귀포 사람이 아니고 서귀포에서 수십 년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귀포 출신 누구도 와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귀포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귀포시 아니면 서귀포 사람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배려나 존중의 문화는 애초에 특별자치 출범했을 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출범했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 양현석 위원장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 시민에게 있어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든 부활이든 서귀포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절박한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서귀포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임기 4년 내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빠른 결정을 내서 4년 이전이라도 또 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핵심은 제주도가 땅이 좁긴 하나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든 문화든 어떤 인구 특성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좀 획일화되면서 좀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자기 지역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떻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귀포에서 여러 가지 폐해들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당시 법인격이 있을 때 지어진 이름이니까 그건 좀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또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지역사회 통합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책임도 있는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이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정민구입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네요. 저는 제주 주민자치연대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2005년 7월 27일 날 주민투표할 때 점진한 지지단체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다음 우구민지사 시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청회, 토론회, 뭐 여론조사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체제는 문제가 있다. 바꾸자라고 해서 한 70%, 80% 이상의 도민들이 바꾸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했을 때는 거의 막상막하였습니다. 40한 2%, 3%대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행정처 개편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어쨌든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못 얻어서 폐기했고 다시 또 행정처 개편의 2기를 만들어서 시장 직선제를 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의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선제 안을 제도 개선 안에 집어넣어서 국회에 올라갔는데 중앙정부에서 반대 논리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자. 도민들이 너무나 피로감에 젖어들고 있고 차라리 이 현행 체제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영훈 당선자가 다시 또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우리가 도지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입니다. 행정처 개편의 문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문제. 근데 이번에는 당선자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5개에서 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과연 당선자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도민들에게 너무나 장밋빛 한 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인가. 예를 들어서요. 구역의 문제를 정할 때도 우리 도민들 합의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7단계 제도에서는요. 지금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도민들에게 장밋빛 한 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서만 하지 말자 이거죠. 오늘 토론회에 나오면서 고민했던 게 여기 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도지사에게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특별법 개정은 아마 어려울 거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선자가 도의원 시절, 국회의원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이 행정처 개편에 관련한 내용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글쎄 언론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비춰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 이 개정안도 보니까 2022년도에 원래 3월 달에 발의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양덕순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인가 이게? 말로서만 우리 제주도에 적합한 모델이다 해서 제주형을 붙인 건지 구체적으로 개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마 4년 내내 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선자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하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토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2024년도에 주민투표를 한다지만은 그것도 저희들 마음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특별법 개정이 그 전에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라면은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도 오랫동안 뿔뿔이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어떤 헌법 정신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서 투쟁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원도 되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대찬성한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진정성 문제는 우리 이인수 위원장님께서 이 주제를 제일 처음 아카데미로 하는 걸로 봐서는 진정성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제주형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남 안 해본 거 하니까 제주형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양덕순 교수님이 좀 나중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우리 뭐 도민들이 어떤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그다음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당위 문제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내세워서 도민들로부터 책임을 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도민의 의지 우리 양덕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어떤 그 섬세한 디자인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우리 정민구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협조가 있으면 저는 별로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토론자 말씀 다 했으니까 그럴까요? 예. 우리 양덕순 교수님 마이크 좀 부탁드려요. 짧고 굵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예. 우리 양 준비위원장님 저는 성산읍에서 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시청하세요. 이거 무슨 오늘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아까 우리 정민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러다가 또 허송세월 산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장하고 푼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서 안타깝게도 강력하게 제가 한번 우리 인수위원장님한테 주장을 해버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력으로는 수해양 신지식입니다. 사실은 2014년에 제주 도지사직에도 한번 출마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걸 주장했었는데 뭐 먹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 우리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 자치라는 게 지방자치 뭐 우리 모든 시스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준 위원장님 막 토로하시던데 저는 뭐 농어촌에 살고 저는 뭐 열심히 지금 뭐 수양 일을 하고 있고 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말마따나 이 자치 뭡니까 지방자치 뭐 행정체제 요 시스템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다 막혀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참 특별자치도 나오면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막혀 있는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해법은 있습니다. 읍면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걸 뭐 시스템 바꾸고 법 바꾸고 하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 인수위원장님한테 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 도지사는 두 행정시장한테 인사권, 예산권을 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행정시장은 43개의 읍면동장한테 인사권, 예산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공식화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전부 다 거수기로만 앉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공식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정부 초기에 우리 사실 읍면동 의회가 있었잖아요. 군사정권에서 없어졌지만 다시 이걸 부활한다는 차원도 되고 하니 그렇게 해서 각 마을에서 리통장이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행정에서 계획하는 것,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발의하는 것, 모든 것들이 거기서 주민과 행정이 아우러지는 그러면 진짜 여기서 행복 추구가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행정이 엮어질 때 이게 주민자치가 되고 특별자치가 되는 거지. 지금 기초형 자치단체 만들면 아니 전국에 있는 타 시군 특별자치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예, 선생님. 예, 좋은 말씀 무슨 얘기인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분도 예를 들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예. 요것만 가능하다면 우리 성산읍에 지금 제일 머리 아픈 문제,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비자림 확장 공사 이런 거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수립해가지고 행정하고 얘기될 걸 행정이 모든 걸 다 앞장선답시고 하다 보니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예. 위원장님
꼭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뭐 선생님의 발언 요지는 행복 추구권이 헌법적인 기본 가치인데 그걸 그 주민자치위원회에게 권한을 주면 잘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저 준비하는 팀에서 참고할 겁니다. 혹시 또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지금 자랑스러운 도민이 된 게 9년 차입니다. 저 조그마한 소기업 운영하고 있고요. 저야말로 제주형 소기업을 운영하려고 모든 걸 다 걸고 제주로 이사를 온 서승호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오동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김태환 지사님 시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 넘은 건가요? 그때 제가 제주에 와서 포럼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서. 그때 제가 발제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면, 제주 도민 여러분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방하고 의교위에 도민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나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하기 위해서 이걸 할 때 왜 집행부에서 미리 도민의 의사나 생각이나 어떤 건 전반적으로 공감 대응성이 없이 먼저 던져놓느냐 이거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를 주도로 해서 어떤 저기를 할 때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도민이 합심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과 집행부 내지는 가번화가 주체가 돼서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받아들일 때 차별화가 체감도가 틀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대안을 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키나와 사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 특별자치도 도입할 때도 오키나와 사례가 분명히 검토가 됐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참여했던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 부분 세 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 위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키나와 사례 얘기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행정이 왜 주도하느냐. 지금 행정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선거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기 어떤 정부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공약을 내세워서 심판을 받는 건데 이 자치단체 도입 내지는 이게 추진이 이제 5 당선자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도민들에게 일단 어떤 심판은 받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이사 와서 살고 시작한 지 14년 됐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의외로 강원도 쪽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의 평화정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영일 회장님께서 인구수에 자꾸 집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울릉군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군수를 직선하고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양구, 인제, 고성 인구가 다 25,000명 됩니다. 그들도 다 군의회가 있고 군수를 직선합니다. 서귀포가 성산 지역을 중심한 동쪽 지역 또 이쪽 서쪽 지역 서귀포 옛날 고유지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서귀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냥 지자체 명칭을 정한다면서 동대수시, 서대수시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명칭을 찾아갈 수 있는 대로 찾아가고 5개가 아니라 사실 6개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는 인구수라는 것을 개념을 버려야 돼요. 다른 데도 아니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군수가 있고 군의회가 있는데 왜 인구수로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6개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산, 표선, 성읍 이쪽 지역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군수가 나오고 군의회가 나오고 거기서 결정권을 주어지고 양구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3,000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움직이는 인구는 과거에 5만 명이었는데 군대가 많아서 군인이 다 나갔어요. 지금 2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근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억입니다. 제주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인구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양재입니다. 예. 아니 그 뭐 나중에 우리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데도 이제 산악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어가지고 뭐 인구는 고려하나 인구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경계를 긋는 데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인구로 행정구역의 효율성은 뭐 학자마다 다릅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제 최저 2만이 적절하다는 사람도 있고 스위스 같은 데는 뭐 한 600명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해외 사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꼭 좋다 성급히 판단할 것은 아니고 어쩌면 이거는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 딸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연구 용역 하시는 분들, 그다음 지역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적절한지 5개가 좋은지 6개가 좋은지 아니면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은 아마 추가 어떤 논의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덕순 교수님 좀 우선 예. 뭐 다 좋은 이야기고요. 이거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담론적 세미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전문 용역을 해서 대안들이 나올 거고요. 그 대안들에 대한 수용 여부는 또 도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문가의 영역과 정치가의 영역은 좀 정치 영역과 전문 영역은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그래서 전문 영역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민한테 들이대 도민들에게 전문 영역에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뭐냐라고 했는데 제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 차별성의 초점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관 구성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주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한테 지역 운영에 대한 권한을 주니 이게 서로 박터지게 싸우더라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한번 지역을 더욱 발전시켜봐라. 집단적 의사결정이 제주도민들의 어떤 도민적 정서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우리 고른백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제가 이 통합형에 대한 생각을 옛날부터 갖게 된 거고 또 하나의 차별성은 지금은 기관 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와 새로 생기는 자치단체와의 업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기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처럼 업무 설정은 안 된다. 새로운 업무 설정이 이루어진다. 그 업무 설정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분권을 굉장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했는데 즉 광역 중심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다시 기초로 넘어가야 되는데 권한 내려놓으려고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조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선도적 역할을 할 때 적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시정촌이라고 있는데 일본 시정촌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여기는 10,000명에서 20,000명 지금 우리의 읍면동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치 업무는 좀 작습니다. 반면에 자치단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는 거고 그러면 자치사무가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얘기를 용광로에 넣어서
다 제주도의 발전, 도민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모아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영훈 도정의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뭐 양덕순 교수님 얘기 중에 좀 귀에 좀 세게 와닿은 얘기가 이론 즉 학자의 문법과 그 다음에 정치가의 문법은 다르다. 그리고 또 선거 이전과 선거 결과 그리고 선거 이후에 책임자의 역할이 어쩌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모든 도지사 후보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했고 핵심 과제로 했는데 우리가 이걸 회피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든 제도든 저는 진화한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완결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사 어떤 제도를 창출했다 치더라도 좀 완결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께서 이제 원래는 뿔뿔이 민주주의 주창자였는데 상당히 해왕과 좌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양덕순 교수님도 이렇게 발제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되면 기존의 정부 문법으로는 거기 기초자치 폐지하든가 제주도가 기초자치를 도입시켜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했고 정확한 문법이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는데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저요? 예. 저 안 해봤어요. 아유, 저 본인이 열심히 해봤다고 아까 하던데. 예. 제가 중앙정부를 직접 가서 상대한 건 아니고요. 국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실제 우리 양덕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은 시군 폐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행안부의 직원분들이. 그래서 그 전에 강창일 의원님하고 같이 행안부 차관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언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시군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근데 그런 논리가 실제로 먹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중앙부처에서는. 그런데 이제 달라졌죠.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거기도 당연하게 시군 폐지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 논리는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아마 중앙부처는 또 다른 논리로 들고 나와서 우리가 추진하는 일에 방해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그 집행부에서 만약에 추진 의지가 로망이 그려진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를 설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로 중앙협상이든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양덕순 교수님, 중앙부처가 굳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일이 번거롭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다시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재설정돼야 되고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되고 인사, 뭐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다시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싫어서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그냥 기초자치단체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 그와 관련된 예산, 사무, 뭐 재정, 뭐 기타 등등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귀찮은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너희들이 부정하는 것이냐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계층을 줄이는 것이 특별자치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기의 제맛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도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그 권한 중에 하나가 계층 구조를 줄였던 건데 운영해보니 우리 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우리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인식 전환을 하면 되는데 잘 안 하네요. 뭐 이제 오영훈 당선인이 아마 정치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마 뭐 종합적으로 좀 오늘 얘기를 좀 갈무리하자면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뭐 긍정적인 성과도 없잖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폐해가 너무 컸다. 그 성찰 차원에서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어떤 도입이든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그게 선거 핵심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제시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토론자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까 양덕순 교수님이 발제해서 얘기했지만 도민의 역량이 결집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성산포에 오신 분이 얘기했듯이 자치단체는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는 필요하냐.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형성시키는데 제일 조건은 뭐냐면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특색에 맞게. 제주도가 하나의 특색으로 문화적, 산업적, 정치적 특색으로 몰아가기에는 폐해가 많았다. 이제라도 다시 좀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해보자. 라는 게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의 도민의 공감대라고 봅니다. 그 유명한 사막 여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을 걷는 때는 지도를 보지 말고 별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프롬으로 미래를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다. 방향만 보고 그 방향을 헤쳐나갔을 때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충분히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남겨줬는데 저는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은 필수지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계기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4년 안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